지방 아파트 사는 거 아니래, 지방 아파트는 안 팔린대, 부동산 경매하면 큰일 난대 라고 여러분들한테 망설이게 하는 주변 분들이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내용인데요. 다주택자이면서 투자금은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은 소혜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내가 다주택자이고 투자금은 너무 작은데 과연 어떻게 이 부동산 경매로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상담 내용인데요. 제가 그래서 전제가 다주택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중과라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지방에 공시가격 2억 이하 되는 소액 아파트로 처음에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투자금이 3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전혀 없는 지방 소액 아파트로 처음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중에서도 다주택자이면서 투자금은 조금밖에 되지 않은 이 소액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아파트 주변에서 속삭일 거예요. 또 지방 아파트 사는 거 아니래, 지방 아파트는 안 팔린대, 거기에다가 부동산 경매하면 큰일 난대 라고 여러분들한테 불안에 떨게 하고요. 또 망설이게 하는 주변 분들이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연쌤도 처음에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저를 망설이게 하고 저를 무섭게 떨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도요, 일리가 있어요. 이 소액의 지방 아파트 다른 사람들이 이미 낙찰받은 이 낙찰가율을 막 분석을 해서요, 무모하게 높은 입찰가로 입찰을 한다면 수익은커녕 리스크를 보고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세연쌤의 평생회원 실전반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로 독학하고 이 책도 많이 읽고요, 온라인 수업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공부하고 막 자신감 뿜뿜 생기셔가지고 무모하게 이 매매 시세대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주택자이면서 투자금은 소액이신 분들이 어떤 지방 물건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투자금이 3천만 원이라는 가정 하에 한번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인데요. 대지권은 8.7평, 건물 면적은 59.4제곱미터로 해서 22평형입니다. 감정가가요 1억 이하죠. 소액으로 가능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9,100만 원에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가 6,370만 원입니다. 해당 아파트 사진을 보면은요, 1,114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감정가가 1억도 채 되지 않은데 이렇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라는 거죠. 지방에 이런 소액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꼭 물건 검색을 통해서 좋은 아파트 검색해서요, 빠르게 좀 입찰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이 아파트는 이미 낙찰이 된 물건이거든요. 낙찰가 8,18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된 물건인데요. 익산의 입주 물량을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2024년, 2025년도에는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았지만 2026년도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분양가가 높겠죠. 이렇게 구축이면서 22평밖에 되지 않는 이 소형 소액 아파트는요, 이런 신축 아파트들과는 또 다른 세상이죠, 여러분. 수요층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익산의 인구수는 26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주 물량도 살펴봤고 인구수도 알아봤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익산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북 익산시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서울을 기준으로 지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쭉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요,
보시면요. 와, 여기 익산이 있네요. 익산 서쪽에는 군산이 있고요. 익산의 동쪽으로는 전주, 완주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익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해당 아파트 위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익산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제가 조금 더 넓게 보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쪽으로 익산 제2 일반 산업단지 보이시죠? 아래쪽으로는요, 논과 밭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여기도 이제 일반 산업단지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농업에 관련된 그런 또 기업들이 조금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도 이 아파트에 굉장히 거주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보이시나요? 여기는요, 아직까지 뭐 다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보시면 여기 빈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요, 원주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보이시나요? 이런 곳에서 좀 출퇴근하거나 또는 출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라는 거죠. 위쪽으로도 보면은 작은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서쪽으로는요, 군산이 자리 잡고 있었죠. 거기에는 1억 2천만 평 규모, 서울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새만금 산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또한 군산 또는 익산까지도 거주를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통을 보자면은요, 호남선이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서 대전, 익산, 광주, 목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또 철도 노선이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소도시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일자리가 탄탄하게 있고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해당 아파트 낙찰자는 과연 수익이 났을까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실거래가 9천만 원. 그런데 우리 낙찰자분이 8,18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너무 낙찰가를 높이 쓴 게 아닌가라는 쪽 불안함이 생기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경매 물건은 동향이었어요. 남향이 아닌 동향. 남향을 더 선호하죠, 아무래도. 근데 동향인데다가 9천만 원, 9,200만 원, 와, 8,700만 원. 저층이기는 하지만 8천만 원. 남향도 아니고 동향인데다가 이렇게 실거래가를 보니까 8천만 원도 찍혀 있고요. 9천만 원, 9,200만 원. 와, 과연 수익이 났을까요? 이런 물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거죠. 이런 아파트는요, 사실 시세조사랑 임장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섣부르게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호가 보고, 호가는 1억 1천도 나와 있어요. 와, 이런 호가 보고 또는 이런 실거래가를 보고 입찰을 했다가는 폐차를 하거나 또는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낙찰가 8,180만 원 정도로 낙찰받은 이 낙찰자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왕초보자분이시거든요. 소액으로 정말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은 투자금 2,800만 원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작전을 짜서 들어갔던 물건이죠. 그 작전이라는 거는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인테리어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 매도를 얼마에 하셨냐면 1,140만 원으로 매도하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투자금이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은 2,800만 원을 가지고 첫 낙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수익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낙찰받은 물건에 들어간 비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이전 비용이라고 먼저 하는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171만 원 들어가셨고요. 대출 받으셨어요. 소액이시기 때문에 낙찰가의 66%인 5,400만 원의 대출을 받으셨죠. 그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율 4.3% 적용을 받아서 이자 비용이 58만 원 들어가셨고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63만 원. 우리 인테리어 했다고 말씀드렸죠.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비용이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와, 그래서 총 비용 1,992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럼 매도가 1억 1,400만 원에서 낙찰가 8,180만 원을 뺐더니 액면상 시세 차익이 3,211만 원이고요. 3,211만 원에서 들어간 비용 1,992만 원을 뺐더니 1,219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1,219만 원. 이게
이게 다 수익이 아니고요. 우리는 또 세금을 내야 되죠.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양도세로 만약에 적용이 되었다면 77%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소 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익 1,400만 원 이하의 구간, 세율 구간이 6%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제가 10% 더해서요. 세금 81만 원 내셔야 하네요. 그럼 1,219만 원에서 세금 81만 원을 냈더니 수익이 1,138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제가요, 38만 원 뒷다리 떼고 순수익 1,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투자금 2,800만 원, 물론 여러분들 조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스토리도 제가 조금 이따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매도가 완료가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소액 부동산 경매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전혀 없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시 가격이요 2억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1%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이면서 이렇게 소액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구나로 오늘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세연쌤과 함께하는 우리 평생회원 실전반 회원님들이 모두 지금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낙찰 물건은 물론 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800만 원도 채 되지 않은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3천만 원보다 더 소액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1,00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요. 2천만 원 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1,0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이 수익이 여러분들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익 500만 원이요. 10번이면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이 또 모여서 또 10번이 되면 5억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돈도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수익이 작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냈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은요.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물건에 반드시 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2배, 3배로 보답이 될 거예요. 이 해당 물건은요. 제가 좀 애매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초보자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시세조사와 임장을 명확하게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 작전을 짜고 들어간 낙찰자분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에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해당 물건 9천만 원 정도밖에 시세가 되지 않아요. 이게 동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마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또 매도 기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세조사와 임장을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인테리어를 하고 내가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겠다 라고 우리가 작전을 짜고 들어간 물건인 거죠.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안방이죠. 샤시까지도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욕실입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았지만 매도를 빨리 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케이스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해서 빨리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면 아무래도 매매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매매가가 비싸면 또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세조사와 임장으로 판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리를 하면 오히려 안 팔리는 아파트를 수리를 해가지고 내 돈 들어갔죠. 안 팔리니까는 매매가를 계속 낮춰야 되죠. 이것도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도 깨끗하게. 제가 봐도 이 집은 선택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주방도 싱크대 모두 교체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이죠. 거실도 사실 깨끗하게 다 교체, 올 수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어떠세요?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세연쌤도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소액 아파트로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팔 할 때요.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 카드 10개월 12개월 할부를 해서 제가 인테리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인테리어 비용이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했다면 지금 이세연쌤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익산에 있는 소액 아파트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봤거든요. 다주택자이신 분들 도전할 수 있겠죠? 소액이신 분들 나 소액이라서 좀 할 수 있는 물건도 많지 않고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반드시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낸다면 1년에 수익 1억 내는 거 문제 없겠죠? 작년부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 1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도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왜 이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소연님들 좀 용기 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세연 선생님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표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생각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 행동으로 바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세연쌤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수익만 나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드라마틱한 이런 사례들도 사실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례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수익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진실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